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가 어른에게 전하는 따뜻한 우정의 언어. 어린이 책은 종종 가장 단순한 언어로 가장 깊은 삶의 진실을 전한다. 미국 작가 아놀드 로벨의 대표작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 역시 그런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비룡소의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2단계 도서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지만 이 책을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만 이해하기에는 아쉬운 지점이 많다. 이 작품은 짧고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관계, 우정, 기다림, 배려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담아낸다. 어린 독자에게는 읽기의 즐거움을, 성인 독자에게는 잊고 있던 삶의 온기를 되찾게 한다. 어쩌면 이 책이 오랜 세월 동안 세대를 넘어 읽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는 총 5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봄 이야기, 단추 찾기, 수영하기, 편지라는 짧은 에피소드들은 일상적인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첫 번째 이야기, 봄은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싫어하는 두꺼비와 그런 친구를 깨우기 위해 애쓰는 개구리의 이야기다. 개구리는 친구가 봄을 놓치지 않도록 작은 장난을 친다. 이 장면은 친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진다. 진짜 친구는 상대가 귀찮아하더라도 삶의 좋은 순간을 함께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두꺼비가 슬퍼하는 개구리를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려 하지만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결국 두꺼비는 생각을 하다가 온갖 일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이는 삶의 이야기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하루에서 만들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단추 찾기다. 두꺼비는 외투 단추를 잃어버리고 깊은 우울에 빠진다. 단추 하나 때문에 하루의 행복이 무너진 것이다. 개구리는 친구의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대신 함께 숲속을 돌아다니며 단추를 찾는다. 두 친구는 수많은 단추를 발견하지만 정작 두꺼비의 단추는 찾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결국 두꺼비는 집에서 자신의 단추를 발견한다. 하지만 이미 개구리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슬픔은 사라진 상태다. 이 장면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진실을 보여준다. 친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겪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기억하는 사람 역시 해결책을 준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준 사람인 경우가 많다. 수영하기 이야기는 인간의 자의식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낸다. 두꺼비는 수영복 차림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한다. 결국 바위 뒤에서 숨어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수영하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수영복이 날아가 버리고 두꺼비는 결국 많은 동물들 앞에서 맨몸으로 달아나는 상황에 처한다. 이 장면은 어린이에게는 재미있는 해프닝이지만 성인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읽힌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아놀드 로벨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허영과 불안을 유머로 풀어낸다. 마지막 이야기, 편지는 이 책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로 꼽힌다. 두꺼비는 한 번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울해한다. 그 말을 들은 개구리는 집으로 돌아가 두꺼비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달팽이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다. 문제는 달팽이가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두꺼비는 편지가 올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우울한 하루를 보내지만 결국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단순한 문장이 적혀 있다. 나는 내 친구라서 기쁘다. 이 짧은 문장은 이 책 전체의 메시지를 함축한다. 관계의 본질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는 어린이용 읽기 책으로 분류된다. 문장도 짧고 어휘도 어렵지 않다.